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된 감독관의 중요한 역할에 이어서 이번 방송에서는 건축 설계란 무엇이며 건축주가 알고 계셔야 할 건축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무척 길지요. 이건 할 얘기가 아주 많다는 뜻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축 설계라 하면 건축 시공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그 기초적인 설계 도면의 완성도에 따라서 예상 건축 시공비의 엄청난 상승과 완공된 건물의 총체적인 부실 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건축 작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작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건축 설계 작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계 도면의 중요도를 건축주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건축주분들이 대부분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설계의 중요성을 어디 가서 건축주가 배우겠습니까? 사회적인 인식도 미흡하고 경험도 부족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확 깨어지시길 기대해 봅니다. 건축주가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사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야만 설계 도면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면 건축주가 계획한 대로의 예산과 기간 안에 건물을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대체적으로 1. 기본 계획 설계 2.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한 허가 도면 설계 3. 건축 허가를 득한 후 허가 과정에서 바뀌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본설계 작업 진행으로 대략 구분되어집니다. 풀이해보면 제가 한창 설계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벌써 35년 전 일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근무할 당시만 해도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프로젝트를 배당받은 과에서는 기본 계획 설계, 여기에는 배치 계획, 배수 계획, 평면 계획, 인면 계획, 모형 작업 등등이 기본 설계 계획 안에 포함이 되며 그 기본 계획 설계부터 철저하게 기본 계획 설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건축주와의 미팅을 통해 건축주의 의향이 충분히 계획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며 기본 계획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 설계가 확정이 되면 본설계 작업에 들어가기 전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 허가 도면 설계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담당 부서인 건축과와 관련 허가 부서의 의견 수용, 허가 도서에서 누락된 법적 추가 사항 등을 반영해야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들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건축 허가가 날 때까지는 건축 시공을 위한 본설계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지자체와의 협의 후 건축 허가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허가 도면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본설계 작업을 진행합니다. 본설계는 지자체의 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허가 도면에서 설계하지 못한 많은 현장 시공 도면들을 작성하여 본설계 작업을 마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완성된 본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완성된 본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사의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냐 하면 허가 도면 수준의 단계에서 견적 작업을 의뢰하면 최종적인 설계 도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산정되므로 추후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증액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본 설계 도면으로 견적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설계 작업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요즘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지키며 건축주를 설득하여 설계하는 곳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부실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축사들의 설계 기술력 부재와 건축 설계비의 지나친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한 저가 수주의 원인이 있습니다. 주제넘게 요즘 건축사들의 건축 설계 기술력 미흡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사의 설계 기술력은 시공사의 시공 기술보다 압도적이거나 동등 이상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장 관리와 감리가 됩니다. 그래야 건축주 편에 서서 건축주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건축사들은 그런 압도적 기술을 설계 도면에 표현할 기술력도 없을 뿐더러 그냥 시공 현장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도면의 디테일들을 누락하거나 대충 표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고서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는 건축사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 도면에 표현되어야 할 부분들이 누락되는 순간부터 건축주의 건축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설계 기술력의 부재는 설계 도면의 허술함을 가져와 시공 견적을 완벽히 산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시중에는 설계 기술력과 현장 상황 등을 시공사보다 먼저 찾아내어 시공사에게 조언 및 기술 지도를 해주는 건축사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건축주분들은 이런 건축사분들을 수소문하여 설계를 맡기셔야 됩니다. 설계비가 다른 곳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는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야만 건축주가 총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준공 후 건물의 품질도 우수해집니다. 건축 설계비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 설계비는 전체 시공 비용의 3에서 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 효과는 공사 대비 30%가 훨씬 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좋은 건축사를 수소문하십시오. 주위에
도와줄 감독관을 구할 수 없으시다면 기술력 있는 건축사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번 영상에서 건축주가 피해야 할 건축설계사무소와 기술력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독 물러갑니다.